자,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보다가 기가 막힌 뉴스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평균 연봉 1억 원에 육박하는 은행 노조에서 참 뻔뻔하게도 임금은 깎지 말고 주 4일을 하자라는 정신 나간 주장을 해버린 것인데, 자, 현재 이게 인터넷에서 저 같은 사람이 안 다뤄도 이 문제가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떠들썩해서 오늘 영상의 주제로 한번 가지고 와 본 것인데,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금은 깎지 말고 주 4일 근무를 하자. 자, 상식적으로 그냥 딱 봐도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정신 나간 주장 아닙니까? 그죠? 자, 잠깐 배경 지식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들려드리자면은 우리나라 메이저 은행 네 군데를 가리켜가지고 이른바 4대 은행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해요. 자, 이 4대 은행의 목록은 다음과 같은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그리고 우리은행 이런 곳들입니다. 자, 이 4대 주요 은행들의 경우 평균 연봉이 얼마냐? 놀랍게도 거의 1억 원에 육박한다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9,800만 원이 넘어가니까 거의 뭐 1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충분하다 못해서 차고 넘치는 대우를 이미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연봉 1억 넘게 받는 업체가 대한민국의 업종들이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핵심 대기업들 뭐 몇 군데 빼버리면은, 아니 걔들을 포함한다고 해도 1억이나 되는 연봉을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몇 프로나 되겠어요. 자, 최근에 오프라인 은행들은 지점의 점포 수와 그리고 직원들의 숫자까지도 전부 다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대면 금융 업무의 확산으로 할 일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평균 연봉,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해마다 꾸준히 상승을 해가지고 불과 2017년 대비 2020년 무렵에 이미 연봉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9,800만 원을 넘는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이거는 1억 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방금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 그리고 코로나 시즌 등으로 인해서 비대면 금융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또 사람들도 이런 인터넷 기기에 되게 많이 익숙해졌죠. 불과 5년 전, 10년 전하고만 비교해도 이 비대면 금융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은행원들이 할 일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도 요즘 보면은 인력 구조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의 수를 감축시키고 오프라인의 그 점포와 지점 숫자도 줄이는 등 몸집 줄이기와 유지비 줄이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할 일은 줄어들고 있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연봉을 1억 원씩이나 따박따박 받아가는 이 대기업 은행 노조의 양반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임금은 깎지 말고 주 4일 근무만 하자. 여러분들 이거 정신 나간 것 아닙니까?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좌파 진영의 대선 후보라는 인간들도 이런 밑밥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심상정이나 이재명 같은 인간들도 주 4일을 하자 혹은 주 4.5일제를 하자 이딴 말장난 같은 거를 드립이라고 쳐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잘못 뽑으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는 한순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치가 중심을 제대로 못 잡으니까 돈은 많이 받고 일은 하기 싫은 채 놀고 먹고 싶은 대기업의 이런 귀종노조, 금융노조 인간들이 당연히 헛소리를 떠들어댄다라는 거예요. 야, 주 4일 그거 참 좋네. 그래, 우리가 앞장서겠다. 자,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 지출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코미디 프로그램 만담입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니들 연봉 1억 원씩 월급 받아 처먹는 와중에 근로 일수까지 주 4일로 줄여두는 이런 웰빙 짓거리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왜 국고에서 국민들의 세금 지원으로 충당해야 됩니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 은행 업무는 대부분 디지털화가 되고 온라인화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원들의 업무량이 과거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수십 년 전까지 갈 것도 없이 불과 5년 전, 10년 전하고 지금을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 보세요. 일반 국민들의 ATM 기기 이용량이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그리고 집에서 혹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계좌 이체를 하고 금융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을까요? 우리나라 은행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지난 2018년 기준 167.2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157.2시간으로 약 10시간 정도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것 말고도 실제로는 앉아가지고 자리는 채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량 자체는 훨씬 더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근로의 평균 시간 자체도 10시간이나 줄어들었다라는 걸 일단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은행원들의 평균 연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2018년에 9,200만 원에서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받았네요.
근데 2020년에는 9,800만 원이 넘게 오히려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우만 해도 저 좋은 대기업에 모가지 붙어 있는 지들은 감사한 줄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복한 대우 받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무슨 이공계 사람들이 하는 그런 특수한 업무들도 아니고 남들은 대체 가능한 특수한 업무들도 아니고 솔직한 말로 일반 은행에서 행원 업무 보는 그것들. 막말로 직장인 사무직이라면 누구나 대체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요새 고졸이나 평범한 4년제 대학 나온 수많은 청년들도 대부분 상당수가 그 업무의 거의 다수를 대체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물론 그래 어렵고 노하우가 필요한 것도 극히 일부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은행 행원 업무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대졸 청년들뿐만 아니라 고졸들도 솔직히 요즘 대체가 되는 게 많잖아, 업무 중에. 지들이 특별히 그렇게 대단한 대우를 받을 만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은행 노조가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무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은 삭감하면 안 된다. 정부가 면세 혜택도 주고 뭐도 달라. 주 4일 도입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 지출들은 정부가 세금 지원을 해달라.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는 겁니다. 지들이 웰빙 짓거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왜 국가에서 국고로 나눠줘야 됩니까? 지금 바깥에 돈 없고 백 없는 끝없는 일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월급 얼마 받고 사는 줄 압니까?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도 연봉이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에 불과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바깥에 나가면 일반 청년들 중에. 이것들은 배가 쳐 부르다 못해 터져나갈 지경 아닙니까? 1억이면은. 이 어려운 시국에 목숨줄 부지하면서 구조조정 안 당하고 연봉 1억 따박따박 받아가는 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건데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진짜 연봉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주 4일을 해달라고 징징거리고 거기에 쓰이는 비용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달라. 이게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그 연봉 지들이 받는 거 절반만, 아니 막말로 3분의 1만 받아도 메이저 은행에서 사무직으로 편안하게 에어컨 바람 쐬고 히터 바람 쐬면서 일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얘네들 받는 연봉의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만 줘도 전국의 대졸자 백수 청년들 중에 가고 싶은 사람들 수두룩 갑니다. 그런데 지들 하는 일에 정부 세금 지원을 해달라고요? 이게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가 안 돼 있으니까 사실 이런 짓거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규직이 너무 이렇게 막 신분 보장이 너무 그러니까 경직되어 있으니까 저지경이 나는 거야. 일하고 싶은 사람 수두룩한데. 은행 노조는 주 4일 근무제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주 4일 근무제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건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당 일을 적게 하면서 그 일을 나눠서 하자. 그 사람을 더 많이 뽑아라. 그리고 그 인건비는 국가가 국고로 지원해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그냥 헛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보셨다시피 최근 우리나라 은행권들의 업무의 흐름은 온라인 비대면 업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은행들은 유지비와 몸집을 줄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고 오프라인 지점의 그런 점포 숫자도 줄이는 등 몸집을 슬림하고 효율적으로 줄이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는 거죠. 인건비를 줄여보려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드는 것은 인간과 기업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아낀 여유자금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이라도 할 수가 있고 투자자들에게 배당이라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보다 더 큰 사업을 자기들도 새롭게 계획하고 구상하는데 또 다른 여유자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 한 달 먹이고 재우는데 회사 돈을 다 써버리면은 그 회사의 미래 먹거리는 누가 부담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곳간을 전부 다 인건비에만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국고 지원을 하라뇨. 그게 말이나 됩니까? 솔직한 말로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회사에서 만약에 경영이 힘들어서 사업이 잘 안 돼, 한 해 적자가 나고 그 매출에 손해가 나면은 직원들 월급, 지들 월급에서 20, 30% 깎아가지고 그거 메꿔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발작을 할 거잖아. 서로 정직하게 기브 앤 테이크를 하자라는 겁니다. 주고 받을 때 계산은 똑바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유튜버 얼음 사이다가 절대로 열정페이 강요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한국의 대기업 노조, 귀족 노조, 금융 노조 이런 인간들이 근로 환경이 뭐 나쁘다, 일이 너무 힘들고 많다 이런 징징거리는 소리를 할 자격이 있냐라는 겁니다. 노조 활동이라는 이런 것도 100번 양보해가지고 진짜로 끼케야 월 200, 300 받는 것도 힘들어하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근로환경 개선을 떠들면은 내가 이해라도 해요.
근데 대기업 노조지들은 연봉을 1억이 넘게 받아가면서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양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연봉 5천만 원만 줘도 4천만 원만 줘도 대졸자 청년들 중에서 우리나라 메이저 대기업에서 일하고 경험 쌓고 싶어 하는 사람들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막말로 연봉 3,500만 준다라고 해도 대기업에서 일하고 경력 쌓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일할 사람이 없을까? 솔직한 말로 월급을 안 줘도 6개월 동안 무임금으로 일할 애들도 수두룩해요. 대기업 경력 쌓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6개월 후에 뭐 제대로 된 어떤 신분 보장이 된다 뭐 요런 약간의 어떤 단서들만 걸면 한 6개월 아니 진짜 어쩌면 심하게 말하면은 1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 시켜도 진짜 하겠다는 사람 많아. 그만큼 지금 내 말은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 진짜 끈 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멀쩡하게 대학 나오고도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받는 월급의 반만 받아도 일할 사람들이 밀려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에서 만든 그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은행 업무의 창구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7.3%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인터넷 뱅킹이 65.8%가 넘는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의 통계를 살펴보면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우리나라 소위 4대 은행의 지점 숫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지금 지점 점포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전국적으로 3,575개나 되던 4대 은행의 지점 숫자가 2021년에는 3,203개로 무려 은행 지점이 전국적으로 370개가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3년 만에 전국 은행의 10%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 은행업이 이런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전체 은행권 임직원 숫자도 당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만 해도 13만 6,300명이 넘던 우리나라 은행 임직원들의 숫자가 불과 4년 만에 무려 마이너스 1만 4,300명이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도 딱 지점이 줄어든 거랑 비슷해요. 10.4%, 10.5%, 마이너스 10% 넘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은행은 이렇게 지금 사활을 걸고 이렇게 몸집 줄이기, 효율화된 인력망 구축에 온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금은 깎지 말고 주 4일을 하자. 거기 드는 비용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 좀 해주면 될 것 아니냐. 이게 여러분들 20살 넘은 정상적인 어른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이건 정말로 이기적이고 생각 짧은 노조가 정말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 얘네들도 문제고 반면에 이런 인간들에게 자꾸 판을 깔아주고 동조해주고 사실상 법치를 개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인간들도 문제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좀 불안하고 어리석더라도 국가 엘리트 정치권의 이것들이 중심을 꽉 잡아주면은 그나마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한 자리라도 더 많은 일자리가 정상적인 청년들, 열정적인 청년들에게 분배가 될 텐데 이것들도 그냥 당장 표를 넣는데 미쳐가지고 포퓰리즘성 공약만 남발해대고 있으니까 이래서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일의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면은 그 손실과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겁니까? 지하 자본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으로 주 4일 근무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인건비 지출과 손해를 왜 정부가 세금으로 메꿔야 되나요? 작은 업체와 중소기업들이 과연 주 4일 근무를 현실적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서 그런 기업들이 해외 다른 기업들과 생산성 측면에서 과연 경쟁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가진 것 없는 나라에서 주 4일 근무마저 법으로 강제를 해버린다면 해외 다른 자본들이 대한민국에다가 투자하고 공장을 짓고 싶을까? 그 공장과 어떤 추가 투자가 줄어들면은 우리나라의 그 돈 없고 백 없는 청년 여러분들의 일자리의 기회는 과연 늘어날 수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절대로 기업인을 편들고 부자를 편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서민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단지 좀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거니까. 좋은 거야. 그래, 놀면은 좋다는 건 저도 알아요. 1년 365일 내내 놀았으면 좋겠어. 1년 내내 공휴일을 하고 놀고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가치가 창출되고 국민들이 먹고 살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먹을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뭐 중동의 카타르라든지 뭐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처럼 사우디처럼 뭐 산유국이라도 됩니까? 자국민들에게 뭐 연봉을 막 이렇게 용돈처럼 퍼다 줄 수가 있는 입장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뭐 기름이라도 솟아납니까? 뭐 금광이라도 한 10군데 발견이 됐어? 자꾸 동화 속에 불가능하고 안 되는 일들을 억지로 고집부리면서
본인들의 뇌내망상 속의 현실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 4일 근무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불가능해요. 그거는.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주 4일 근무는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해요. 기업이 견뎌내겠냐고.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 기업들이랑 그러니까 경쟁이 되겠냐고. 그게. 법으로 몇 년 동안 강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 근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그 짓거리가 과연 도움이 될까?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서민들은 지금도 근로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국가가 방해만 하지 마라. 내가 밤에 야간에 야간 작업도 뛰고 연장 근로 추가 근로도 해가지고 월급을 더 벌어서 나는 돈을 더 벌겠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왜 자꾸 국가가 근로시간을 강제로 제한하고 심지어 근로 일수도 줄이려고 드냐라는 겁니다. 주 5일 근무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잔업 뛰고 연장 근로 더 하고 싶어서 일감 없냐고 물어보는 근로자분들이 서민사회에는 지천인데 주 4일을 강제를 내버리면은 그 감소된 월급을 일반 국민들이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니까. 4인 가정, 그 4인 가족의 가장들이 정상적으로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없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임금이 줄어드니까. 물론 일은 적게 하는데 월급을 많이 받으면 그거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만한 가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 그게.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게 거대한 대기업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금을 내던 업체들, 자영업자들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들조차 세금을 내던 계층들조차 복지를 받는 수혜 계층이 되어버리면은 그만큼 서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가난해지는 국민들도 손해고 결국에는 이 복지 수혜 계층이 늘어나면은 장기적으로는 지출이 늘어나는 정부 입장에서도 손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툭하면은 저것들이 들먹이는 정부 지원을 들먹이는데 그 막대한 재원이 어디서 나올까요? 삼성 같은 기업들이 코피 터져가면서 벌어다주는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능력 빵빵한 그런 능력자 국민분들이 막 1년에 몇 억 넘게 소득을 벌어들이는 그런 분들이 자기 소득 전체에서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아십니까? 10% 20%가 아니라 40% 50%씩 세금을 뜯겨요. 능력 있는 국민들은. 자기 전체 소득에서 능력자 국민들은 1년에 자기가 1년 벌어들이는 모든 금액에서 40% 50% 절반 가까이 세금을 뜯긴다고. 그리고 삼성 같은 수출 대기업들이 세계 1, 2위를 다투면서 이 박복한 나라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돈을 벌어와가지고 법인세를 수십 %씩 납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고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어떤 인간이라면은 사람이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인간 아닐까요? 나는 내가 부자가 아니지만 그게 항상 그렇던데 너무 고맙던데 수출 대기업들이. 미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자국의 반도체 기업과 공장들에게 수십 년씩 토지도 무상 임대해주고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세계 경쟁 무대에서 이기고 시장을 장악하라고 지원까지 빵빵하게 뒤에서 밀어줍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처참하죠. 정치권도 그렇고 솔직히 시민사회 수준도 안타깝지만 좀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 원래 수준이 이렇게 서글픈 나라니까 차마 해외 다른 나라들처럼 자국의 기업들을 빵빵하게 지원해주는 그런 인간 노릇은 감히 못한다고 치자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 그런 거는 바라지도 않을게. 하지만 최소한 제발 좀 혼자서 멱살 캐리해주고 있는 저 버스 기사님들을 능력자 국민분들을 벗겨먹는 짓은 착취하고 빼들어 먹는 짓은 그만 좀 하자라는 겁니다. 도와주지는 못해도 되는데 최소한 능력 있는 그분들을 발목 잡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 제발 능력자들이 있을 때 훌륭하고 아까운 기업들이 있을 때 잘 대우를 해주고 우리들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런 사람들을 최대한 잘 이용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을 때 그 건강도 신경 써주고 맑은 물도 떠주고 가끔씩 좀 안마도 해주고 그래. 알 잘 낳으라고 맛있는 모이도 빵빵하게 줘가지고 그 황금알을 꼬박꼬박 오랫동안 우리가 받아 먹자라는 거예요. 있을 때 대우를 잘해주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